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문동일입니다. 한능검 벼락짓기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7세기의 순서 문제인데요.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 그 다음에 삼국의 통일 과정까지. 여기는 다음 사이에 이런 순서 문제가 잘 나오죠. 우리 바로 지난해차 75회차에 다음 이후에 해서 선후관계를 물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오면은 3점짜리로 출제가 되고요. 출제 비중은 전체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잘 나오죠. 꼭 3점 얻어가시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순서를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국사 공부하실 때 그냥 말로 기억하고 두 문자로 기억하고 이러면 한계가 있어요. 전체를 약간 그림처럼 봐야 돼요.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면 수나라 당나라 전쟁을 보기 전에 앞선 상황이 뭐냐? 삼국 간의 항쟁 2세기, 3세기, 4세기는 기틀 잡은 기간이고요. 그리고 4세기, 5세기, 6세기는 전성기 기간이에요. 기틀, 그 다음에 전성기. 그죠? 그럼 우리끼리 전성기 놀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위진남북조 분열기다. 그래서 우리를 신경을 못 쓴다는 거죠. 근데 얘네가 통일되고 나면 이제 우리한테 공격을 해올 거예요. 그게 6세기 말에 등장하는 수나라. 그 다음에 7세기 초에 등장하는 당나라가 되고 이거를 입구에서 민족의 방파제 누가 고구려가 맞서 싸우겠죠. 여기부터가 7세기 구도죠. 6세기 말, 7세기 초. 그렇죠? 혹시나 앞선 선후관계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이 있다면. 우리가 6세기 마지막 쪽에 보는 게 백제 신라 쪽에 성왕, 그 다음에 진흥왕이에요. 근데 이게 6세기 중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7세기 구도에서 수나라, 당나라 나온다. 그래서 딱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볼게요. 지금 벼락짓기 특강이니까 설명을 천천히 하나하나 하기 힘들고요. 필수 내용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딱 할게요. 자, 보면 6세기 말에 수나라, 7세기 초에 당나라, 입구에서 고구려가 싸운다. 그럼 먼저 여수전쟁을 보자. 여수전쟁은 우리가 먼저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요. 어디를? 요서 지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때리면 수나라가 반격을 합니다. 이게 수 문제고요. 그리고 수양제가 대규모로 공격을 해올 거예요. 요거를 깨는 게 뭐냐? 612년에 살수대첩이에요. 제가 연도를 거의 안 쓰는데 중요한 거 몇 개는 쓸게요. 612 살수. 살수대첩은 청천강에서 을지문덕이 수공으로 크게 이겨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후 전쟁이 두 번 더 있는데 요건 중요한 전쟁이 아니라 괜찮아요. 그리고 수나라는 망할 거예요. 자, 정리. 여수전쟁은 우리가 선제 공격, 수문제의 반격, 수양제 대규모 공격 잘 막았다. 612 살수. 그리고 뒤에 좀 더 있는데 괜찮다. 그리고 수나라는 망했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당나라 볼게요. 당나라와의 관계는 초반에는 서로 유화책이에요. 포로 교환도 하고 도교 수용도 하고. 근데 당태종이 즉위하고 분위기가 싸해질 거고요. 그래서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천리장성을 국경에 만들어요. 그러면 천리장성은 당태종 대비니까 요동지역에 있으면 된다고요. 자, 근데 이때 공사감독관이 누구냐? 연개소문이고요. 연기소문이 여기서 병력을 데리고 있죠? 그걸 기반으로 정변을 일으켜요. 연기소문의 정변. 그러면 정변을 일으킨 연개소문은 이 사람도 강경파예요. 그래서 강경책 때 강경책에서 전쟁이 날 거고요. 그게 645 해서 뭐냐? 이게 안시성 싸움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크게 이기죠. 그죠? 그래서 주요 전투는 612 살수, 그 다음에 645 안시성이고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좀 쉽게 출제하면 다음 전쟁 사이에라고 할 거고요. 그때 정답은 정해졌죠. 뭐죠? 천리장송의 축조, 연개소문의 정변이에요. 또는 고난도로 출제가 되면은 뭐가 가능하냐면, 자, 요게 위에 이 사건들이랑 관련이 없는데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즉위 초반부터 미친 듯이 공격해요. 그래서 합천을 공격하는데 그게 대야성 전투예요. 근데 대야성 전투가 642인데 제가 연도 숫자 다 외우자는 거 아니에요. 대야성 전투가 640인데 이게 어디냐? 바로 앞이죠. 뭐의 앞에? 안시성의 앞에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때 다음 사이에 하면은 천리장성의 축조 또는 연기소문의 정변이 일반적인 정답. 근데 까다롭게 내면 대야성이 안시성 앞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는 대야성, 안시성, 대야성, 안시성, 대야 안에 뭐가 있다. 세수대 안에 뭐가 있다. 이렇게. 얘가 뒤로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대야성을 뒤로 보내서 읽으면 안대야가 되죠. 안대야는 안 되는 거예요. 대야 안에 뭐가 있는 거지. 그렇죠? 요거는 딱 직전의 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수당과의 관계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구도는 수나라 깼다, 그 다음에 당나라 깼다, 당나라 깬 다음에 이제
위기에 처한 신라가 움직여서 삼국의 통일 과정이 시작될 거예요. 여기까지 완료되면 고대 중에 삼국이 끝나요. 그러면 삼국의 통일 과정은 두 문자 따는 것보다 구도로 볼게요. 구도. 여기는 제가 포인트를 5개를 찍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하세요. 수당 마치고 통일 과정 포인트 몇 개? 5개. 그 포인트의 이름이 뭐냐? 먼저 첫 번째 나당 동맹의 결성. 김춘추가 이동해서 동맹을 체결해요. 고민하지 마세요. 안시성이 645죠. 얘가 648이에요. 그냥 다음이에요. 다음. 그죠? 여기 끝나고 수당 다 끝나고 통일 과정. 그럼 나당 동맹이 결성된 다음에 이제 누구 먼저 멸망시키냐 그러면 백제부터 먼저 멸망을 시킬 거예요. 백제 멸망. 그래서 동맹의 결성, 백제 멸망. 근데 백제가 망하면 바로 끝 이게 아니라 난리가 난다고요. 그게 바로 부흥운동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찍은 건 뭐냐면 요게 구체적인 사건의 이름은 취리산 회맹이라는 사건인데 이름 몰라도 돼요. 의미만 기억하세요. 요 사건의 의미가 뭐냐? 백제 부흥의 종결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백제 망하고 부흥의 종결이면 부흥운동은 다 여기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백제 부흥운동에 누가 부흥운동했지 하면 백제는 성씨가 특이해요. 복신, 복, 도침, 도, 흑치상제, 흑치. 복신, 도침, 흑치상제 얘기 나와? 그러면 다 여기라고요. 그리고 왜 수군이 백제 부흥에 사활을 거는데 그걸 우리가 백강전투라고 해요. 백강전투. 요것도 백제 부흥이니까 사이에 딱 넣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넣을만한 게 복신, 도침, 흑치상지에다가 왜 수군이 백제 부흥에 사활을 거는데 백강전투 다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요걸 종결짓는 게 백제 부흥의 종결이라는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킨다. 이어서 요거 마치고예요. 그럼 고구려 망하면 고구려 부흥운동도 쭉 이어질 텐데 고구려 부흥운동은 백제 쪽은 성씨가 특이했죠. 복, 도, 흑치. 근데 고구려 부흥 쪽은 고구려, 기역자가 들어가요. 건모잠, 고현무. 그 다음에 보자왕의 서자로 알려진 안승까지. 그럼 이건 고구려 망한 다음에 나오겠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과정은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럼 통일의 완성이냐? 아니다. 왜 아니냐? 당나라가 한반도를 전체 먹으려고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전체 먹으려고 해서 그들을 몰아내는 마지막 전투가 필요한데 매소성 기벌포 전투. 요게 나당 전쟁이 될 거고요. 매소성 경기도 양주, 기벌포 금강 하류. 그래서 이른바 매기 전투해서 요게 당을 몰아내는 마지막 전쟁이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제 멸망, 부흥의 종결 사이에 집어넣자. 백강전투, 복신도침 요 그림을 딱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럼 요대로 보고 이제 읽으면 돼요. 어떤 시험 문제가 많냐면 살수, 안시성 사이 그러면 천리장송의 축조 또는 연기소문의 정변 또는 고난도로 가면 대야성 전투. 그죠? 또는 다음 사이 그러면 사이를 읽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안시성이나 대야성 준 다음에 백제 멸망, 부흥 또는 고구려 멸망 주면 이렇게 읽으면서 나당 동맹을 정답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쪽에서 물을 때는 나당 동맹 요게 정답 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면 이쪽 순서 문제는 눈에 보이듯이 풀 수 있어요. 실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문제는 우리 73의 2번 문제예요. 얘기 드렸죠? 3점이에요. 가나 사이에 사실 옳은 것은 써 있고요. 연기소문은 자신의 조카인 장을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막리지가 되었다. 자, 지금 가번 사건은 뭐예요? 연기소문의 정변이에요. 지금 색깔이 부족한데 제가 그냥 보라색으로 체크할게요. 연기소문의 정변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은 건모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안승 보이죠? 건모잠이 무리를 모았고 안승을 아련하고 임금으로 받들었다. 이거는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뭐예요? 부흥운동 얘기죠. 그럼 다음 사이에 하면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정답으로 유력한 게 안시성 또는 나당동맹의 결성 또는 백제 멸망, 부흥운동 이게 전부 다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선지 보면 살수는 앞으로 가야죠. 네. 기벌포는 매기전투 뒤로 가야죠. 자, 그 다음에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이거는 저기 삼국간의 항쟁 얘기잖아요. 3세기 동천왕. 그 다음에 4번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둔사 동맹을 체결했다. 다음 사이에 하면 얘가 정답이죠 지금. 하지만 얘만 정답이냐? 아니에요. 안시성도 정답이에요. 백제 멸망, 황산벌의 계백, 황산벌 전투 이런 거 다 정답이죠. 부흥운동도 다 정답이죠. 왜요? 다음 사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만 딱 풀지 말고 거기에 관련된 유형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그래야지 모든 문제 대비가 되고요. 5번 선지는 딱 봐도 뭐예요? 장문유, 등주공교, 이건 발해 선지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국사는 순서, 흐름이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단어로 이해하려면 안 돼요. 제가 문제에 맞춰서 구도를 다 잡아놓거든요. 이 구도를 이해하면 그다음부터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벼락짓기 주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